링 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bbcd 렐리리오아 나 없이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졸렌 기억해. 그 말이 유리 파편처럼 나를 꿰뚫고 각 음절마다 경멸이 뚝뚝 떨어졌다는 걸 기억해. 나는 20년 전에 내가 사랑에 빠진 매력적인 남자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달튼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쳐다봤지만 그의 강철 파란 눈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 삶을 중심으로 쌓아온 파트너십이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가혹한 알림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수년간 껍질 위를 걷고 변명하는 감정적 조작 끝에 그의 해고의 무게가 내 뼛속으로 가라앉자 날카로운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게 달트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당신이 진지할 수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졸렌 내 말은 오늘 밤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내 손이 떨려도 약함을 보여주지 않으려. 찌푸리며 달로는 날카롭게 웃더니 내가 어디로 갈까? 넌 정말 내가 널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주고 나면 그냥 날 쫓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니? 그는 나에게 위협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당신이 나에게 빚진 졸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 멋진 차, 이 집 심지어 그 고디 다이아몬드 귀걸이조차도 내 돈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가치가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 한 가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달튼이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내 꿈, 나의 정체성을 지원하기 위해 달튼의 야망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호스팅을 호스팅하는 무대 뒤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고객들이 자신의 업무를 관리하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달튼은 이제야 자유롭게 더 큰 거래를 성사시키고 재산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호화롭지만 차갑고 냉담한 우리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더 이상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를 위해 내가 수십 년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까? 나가요. 나는 이를 악물고 반복했습니다. 나는 현관문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밤에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충실한 아내로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달튼의 잘난 척하는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 앞에서 세게 눈을 깜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 어깨를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내 살갗을 물어뜯었다는 그 컨트리 클럽 접수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작은 펄쩍 뛰는 일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그녀는 당신이 너무 바쁘거나 피곤할 때나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항상 그의 냉담한 말을 촉발할 때면 그저 따뜻한 몸이었을 뿐이었다. 지난 주말 달튼의 무릎 위에서 낄낄거리고 있던 예쁜 금발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가슴 메스꺼움을 따라 끌리는 그녀의 손가락. 그의 최근 불신앙의 현실이 내 얼굴을 빠니 내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그의 소나귀에서 뜨거운 눈물을 훔쳐 내 눈을 찌르는 듯한 눈물을 흘렸다. 그랜트는 외아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으로 말년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속삭였다. 병든 아버지 달튼의 얼굴이 약간 누그러졌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본 뒤 크게 한숨을 쉬었지만 우리는 졸린과는 거리가 멀다. 그가 나를 침실로 스쳐 지나갔다고 몇 분 후에 잠복용 가방을 들고 나타나더니 그는 현관문 멈춰 섰다. 나 없이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구나. 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 말 윷는 기어서 뒤로 문을 쾅 닫았다. 그 뒤에는 엄숙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튼의 매끈한 메르세데스가 귀청이 터질 듯한 고요함 속에서 밤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나는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굳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놀랍게도 나의 외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방에서 방으로 나 천천히 차갑게 굳어가던 달튼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젯밤의 사건들에 설정된 의식이 밀려들면서 달튼의 잔혹한 해고, 우리의 폭발적인 논쟁, 그의 극적인 퇴장으로 갑자기 낯선 환경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이른 아침에 내가 쓰러져 있던 호화로운 객실 소파에 올라가서 새벽의 첫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내가 두 손에 머리를 숙인 옆쪽으로 다리를 흔들면서 방에 거의 조롱할 듯한 명랑함을 선사했습니다.
신음하며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달튼을 중심으로 성인 생활 전체를 구축했으며 그의 경력을 지원하고 아들을 키우며 사회 일정과 가사 문제를 관리했습니다.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슬픔의 물결이 나를 덮쳤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나를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매력적인 경영학과 학생과 베이커리 카운터 너머로 은밀한 미소를 나누었던 단순한 시절을 기억하면서 달튼은 그 눈부시게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다정한 쪽지와 선물로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나는 자부심이었다. 우리가 만난 지 불과 8개월 만에 달튼이 제안했을 때, 가장 적격한 총각이 나를 선택했을 때 나는 회오리 바람 결혼식을 계획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여 가족을 놀라게 했고 젊은 사랑의 황홀함에 휩싸였습니다. 달튼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달튼의 야망이 커짐에 따라 달콤한 몸짓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미래의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도록 설득하는 나의 겸손한 직업 열망을 비판했습니다. 나는 요구사항 가운데 어딘가에서 그의 탐욕스러운 기업 사달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 필요와 독립성을 묻었습니다. 부모 역할과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외모 유지 파트너 달튼의 자존심과 사리사욕이 우리 둘을 삼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이 새롭고 무서운 삶의 단계를 홀로 살아가기 사임했습니다. 소지품을 모으는 동안 내 시선은 소파에 떨어졌습니다. 방구석에 있는 골동품 책상. 달튼이 몇 년 전에 거기에 놓아두었던 그의 부의 증가를 보여주는 많은 화려한 징후 중 하나가 충동적으로 나는 펜과 고무줄이 잔뜩 쌓여 있는 가운데 안쪽의 맨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작고 낯선 상자 심장을 스쳤습니다. 나는 벨벳 케이스를 꺼내서 떨리는 손을 안에 넣은 채 풀었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테니스 팔찌가 아침 햇살에 대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튼이 이 사치스러운 선물을 가지고 그의 굴뚝 중 하나를 아첨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신선한 분노가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의 이기심은 그가 수십 년 전에 나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보석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의 변덕에 따라 보물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내 괴로움은 나를 압도하려고 위협했던 슬픔을 빼앗아갔습니다.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 그의 재산. 팔찌를 내려다보며 대담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달튼이 나를 과소평가하고 싶었다면 더러운 장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얼마나 교활하게 상자를 닫을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결심으로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나는 값비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정통한 부동산 중개업자로 만들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마도 사립탐정으로 만들라는 요청도 받았다. 나는 돌터니 그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때문에 망가지고 궁핍한 이 결혼 생활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선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카르마는 기꺼이 달튼 해리스를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발뒤꿈치는 의도적으로 대리석 로비를 가로질러 딸깍 소리를 내며 법적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 결단을 강조하는 메아리는 혼전합의 없이 내 마음. 재생된 대화입니다. 당신은 특히 결혼 기간과 관련 자산을 고려할 때 이혼 합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설정한 대로 작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허용했습니다. 내 가방을 주방 아일랜드에 내려놓았는데 아직도 그 안에 들어있는 알 수 없는 테니스 팔찌의 무게는 달튼의 속임수를 명백하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 변호사는 우리가 상당한 위자료 외에 모든 결혼 자산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 계획은 다음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발소리와 내 뒤에서 충격적인 헐떡거림. 나는 뒤돌아서 우리 가정부 루시아가 부엌 출입구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리스 부인, 당신은 나를 너무 놀라게 했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루시아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한 지 1년이 넘었다고 외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따뜻하고 비판단적인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루시아. 저는 여기에서 며칠이 힘들었다고 대답했어요. 루시아가 온화하고 이해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고 확신해요. 해리스 씨를 믿을 수 없어요.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나?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그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나는 달튼의 야망을 지원하기 위해 내 필요와 꿈을 타협하면서 그동안 집 근처에서 고통스럽게 치는 그녀의 말이 진실을 한숨 쉬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줘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루시아의 연민과 변호사의 보증은 작지만 커져가는 불을 내부에서 피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저를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시아. 지금 당장은 당신의 지지가 나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얻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이것을 통해 나는 달튼이 나에게 준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문이 열리는 희미한 소리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잠시 후 달튼이 무심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루시아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졸렌, 거기 당신이 있어요. 사무실에 들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달튼은 아무것도 미스가 아닌 것처럼 경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호르몬 기분 때문에 22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네는 루시아를 쳐다보며 몇 분만 시간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서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서 조용히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달튼은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조나는 지난밤에 그가 내 손에 손을 뻗었을 때 상황이 조금 뜨거워졌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알렉스가 졸업하고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내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는 부드럽게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의 작은 폭발에 대해 용서합니다. 주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어떨까요? 포도원으로 우리 둘만이 다시 연결하고 재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가 나에게 겪은 모든 일이 끝난 후 화해를 기대하며 여기로 다시 왈츠를 추기 위해 그의 대담함에 내 피가 끓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내 목소리가 떨어지는 독을 비틀었습니다. 이 오만한 놈아, 내가 나가기 전에 나가라. 달튼을 버렸어. 깜짝 놀라. 제발 들어봐. 내가 잘라냈어. 아니, 들어봐. 팔찌. 달튼이 얼굴이 창백하게 눌려진 걸 봤어. 우리 결혼은 끝났으니 부탁 하나만 하고 대신 남겨둔 품위를 가지고 떠나라. 필요 이상으로 추악하게 만드는 달튼의 충격받은 표정은 냉담한 분노로 바뀌었고 그는 앞으로 나섰고 그는 대답을 내뱉으면서 나를 향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졸렌. 나는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으로 휴식을 약속합니다. 최근 기억에 처음으로 달튼이 나를 조종하려는 최근 시도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평소 수면제의 도움 없이 이불을 뒤로 젖히고 밤새도록 잤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른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이 시점부터 모든 것을 문서로 기록하세요. 모든 재정 기록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증거는 제가 머리를 말릴 때까지만 귀하의 입장을 강화할 나는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빨리 옷을 입고 달튼의 홈 오피스로 곧장 향했습니다. 만약 그가 나를 위협하여 은밀한 위협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또 다른 일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미래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튼의 꼼꼼하게 정리된 서랍을 샅샅이 뒤지고 내 손을 능숙하게 정리하여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관련 있는 문서, 은행 명세서, 투자 대출 신청서, 우리 재정 생활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이 이혼에서 안전하게 두 발로 벗어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거의 2시간이 흐릿하게 지나간 후 다른 곳에서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집 루시아가 문가에 나타났을 때 홈 오피스를 원래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서둘러 해리스 부인 방해를 해서 미안하지만 변호사가 통화 중이라고. 그녀는 잠정적으로 내 마음이 의욕으로 뛰쳐나와 내채워진 서류 가방을 낚아채며 루시아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고맙게도 루시아를 지나갈 때 당신은 보석이군요. 행운을 빕니다. 나는 어깨 너머로 전화를 걸어 임시 침실 스위트룸에 안전하게 격리되었습니다. 전화를 열성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화 반대편에서 저를 반겼습니다. 졸렌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내 수사관은 다소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달튼이 그의 조수와 오랜 관계를 입증하는 더해 아마도 퍼즐의 마지막 누락된 조각이었을 것입니다. 내 변호사는 남편의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달튼과 그의 사업 파트너가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높은 미래 수익률을 예상하면서 의도적으로 종이에 적힌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는 그것이 아직 확실한 사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윤리적으로 의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아낌없이 감사를 표한 후 달튼의 속임수의 표면만 긁었다는 깨닫고 혐오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데이트를 위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을 얻은 느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모든 면에서 달튼의 독성 웹에서 해방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로 인해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담해졌습니다. 실제로 달튼이 나와 다시 대결하려고 시도하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잘난 척하는 미소가 얼굴에서 깨끗이 지워지는 것을 보고 한때 나를 소중히 여겼던 남자가 숨어있던 오만함과 이중성 아래 어딘가에 달갑지 않은 슬픔이 잠시 내 결심을 누그러뜨리자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침묵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성공하기 전에 존재했던 달튼이 그를 완전히 타락시켰다는 마음의 평화와 함께 나는 그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숨겨두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미련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삶이었고 나는 다시는 내 운명을 통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서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재무제표, 개인 이메일, 회사 메모, 모두 달튼이 내 남편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내가 다시 빠져들게 된 사소한 경고조차 나에게 해주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파괴적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죽 책상 의자는 달튼의 야망을 위해 희생한 세월 동안 내 곤경이 가라앉았고 이제는 내가 앉아있던 호화로운 집조차 압류로 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이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뜨거운 눈물이 내 눈을 찔렀다. 내가 그렇게 멍청하고 순진했을 수 있었을까? 물론 달튼은 비터엔드까지 나를 속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달튼이 우리 이혼을 예상하면서 얼마나 쉽게 숨은 자산이나 확보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내 슬픔은 빠르게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신문에서 다시 단서를 찾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크게 울려 정신없이 연구를 하다가 발신자 아이디를 흘끗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안정시켰습니다. 졸렌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정말 안타깝고 침울한 인사가 왔습니다. 달튼은 재정적 어려움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용하게 유지한 것 같지만 여전히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끼어들었습니다. 달튼이 무엇을 시도하든 당신은 나에게 진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말을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명쾌없는 확신을 갖고 달튼의 거짓말에 반응하여 움츠리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전략을 논의한 후 새로운 용기와 확신이 나를 위로 이끌었습니다. 서류를 모아서 드레스를 조정하고 일부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빈집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예고도 없이 달튼의 시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책상을 지나 인상적인 이중문을 통해 곧장 들이닥칠 때 그의 리셉션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졸렌이 무슨 말입니까? 달튼이 더 반응하기도 전에 유리와 강철로 된 중역 책상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 앞에 재정문서가 달튼을 두고 게임하다 내가 발표한 건
다 알아. 그 자신감 있는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순간의 우월함을 눌렀어. 내 상황을 고려하면 내일 이혼 신청을 거야. 합의는 합리적이길 바라. 달튼이 항의하기 위해 입을 열었어. 하지만 나는 마지막 일격으로 그를 침묵시켰고, 만약 당신이 나와 싸우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을 이사회와 공유할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자, 우리 소셜서클 전체. 내 목소리는 확신에 차 울렸습니다. 제 변호사는 당신의 더러운 세탁물을 폭로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훼손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체면을 구하고 당신의 귀중한 평판을 시도 파산에도 불구하고 달튼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은 가늘어졌지만 마침내 그가 대답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패배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위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졸렌, 나는 당신을 궁핍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나는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방어적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달튼이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다시 밖에서는 안전하게 나는 거친 공기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둥치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바테에게 눈물의 쓰라림을 주기 위해 이것이 미래의 종말이었다. 나는 등을 곧게 펴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집에서 내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긴 산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각 단계는 내 속에 커져가는 희망의 깜박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마침내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았고 신은 내 앞을 막으려는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나는 서명을 준비하면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몇 주간의 긴장된 협상 끝에 최종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우리 주 거주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결혼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달튼은 여름 해변 별장을 유지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우리가 끝낼 수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이 결혼의 길은 단번에 달튼이 투덜대며 서류를 나에게 밀었다. 나는 펜을 집어들고 지금도 망설이고 달튼과 영원히 이별을 하고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촉발시켰다. 나는 내 꺼림칙함을 감지하고 달튼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칼을 휘두르세요. 달튼 해리스 부인은 평범한 삶을 위해 개인용 제트기와 해변 빌라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편안한 미래를 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슬픔의 조각. 나는 그의 경멸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달튼, 나는 균등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나 자신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알 수 없는 반응에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레이크사이드 재산이 당신이 주장했던 것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귀하의 최신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즉시 판매합니다. 달튼은 가족 역사와의 작은 연결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숨겨두었던 적당한 토지 자산을 청산하라는 그의 요구를 무시한 후 오랫동안 잊혀진 기억에서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글쎄요, 그 땅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초기 부동산은 거의 200만 달러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밝혔으니 알아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달튼의 얼굴은 혼란에서 불신, 분노로 빠르게 변해갔고 그는 내가 쉽게 증명할 수 없더라도 당신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분개하여 내뱉었습니다. 논쟁. 나는 손을 흔들면서 장황한 위협을 끊었습니다.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달튼 재산은 내 이름으로 거룩하지만 또 다른 공개적인 굴욕이 필요하면 꼭 나를 법정에 데려가십시오. 나는 이혼 판결서에 서명했습니다. 번창하고 테이블 너머로 다시 밀어 이 마지막 승리를 잠시 동안 즐겼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잘난 만족으로 대체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달튼이 나를 쳐다보는 동안 내 소지품을 모았습니다. 와일드, 새로운. 그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일이 완전히 끝났다면 저는 곧 가겠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튼에게로 돌렸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의 어두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 품위의 한 조각이라도 발견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마지막 말은 아니더라도 나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 번 풀려 떨면서 방에서 꾸준히 걸어갔다. 나는 시원한 벽돌 벽에 깊은 치유의 숨을 쉬며 이 고통스러운 장을 영원히 마무리할 시간이 왔다. 달튼이 자신의 쓰라린 사건과 씨름하는 동안 나는 전적으로 가벼움과 자유만을 느꼈고 내일은 비밀 조작이나 내가 가진 모든 역경에 맞서 방해받는 꿈의 질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삶의 첫 번째 일출을 표시할 것입니다. 배신의 폐허에서 내 자아감을 구해냈고 이제 그 무엇도 내 영혼을 꺾을 수 없었다. 새로운 벤처. 시작하는 일이 잦아들었고 기한이 지난 계산으로 인해 몇 달이 지났고 이혼 후 내가 물려받은 호수가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나는 뉴파운드 재정적 독립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튼은 그의 그늘진 사업 거래의 세부 사항이 밝혀진 후 재빠르게 불명예에 빠졌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즐겼습니다. 제 빵집을 개장하기 전 전날에 저는 저를 여기로 데려온 우회 경로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종종 제가 생각했던 나중에 씨앗을 심었고 궁극적으로 상실과 황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성취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나의 철학적 반추는 루시아의 명랑한 인사말로 갑자기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천국의 냄새가 납니다. 이미 나의 오랜 친구이자 절친한 친구는 달튼의 직장을 떠나 이 새로운 노력에 합류했습니다. 나의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녀의 확고한 지원은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내 퇴폐적인 가족 요리법을 보여주는 맛있는 음식 테스트 배치를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내일 이 세련된 조리대에는 벗겨진 크루아상이 가득한 바구니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윤기 나는 과일 타르트와 장인빵은 우리가 함께 쉽게 웃으며 일할 때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발신자 아이디를 보기 전에 손에서 꽃을 피우고 국제 전화번호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졸렌 해리스입니다. 나는 또 다른 판매 권유를 종료할 준비를 하고 활기차게 대답했지만 대신 들려오는 부드럽고 목소리는 나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졸렌 달튼이에요.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그 사람 특유의 머뭇거림과 호기심이 저를 제자리에 고정시켰어요. 방금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의 새로운 빵집에 대해 들었거든요. 축하합니다. 어쨌든 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끊겼어요. 제가 전화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지만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진심으로 후회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오만하고 이기적이었고 당신은 대가를. 나는 돌턴이 계속해서 당신을 떠나고 홍보를 잃는 동안 놀란 침묵 속에 얼어붙은 달튼의 말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투 후 마침내 나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진정한 지지자가 루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깜짝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달튼 해리스는 실제로 내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을 때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달튼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나는 결국 드라마를 피해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고 조사를.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지만 그러기 전에 나는 당신이 발을 디딘 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존경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보상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정서적 호소 달튼 그 모든 말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초래한 고통은 지울 수 없지만 지혜와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치유가 옵니다.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몇 번 더 나누다가 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끊었습니다. 루시아가 내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을 찌푸리고 있는 부차적인 걱정 괜찮습니까? 이해야. 나는 평소의 상처와 좌절 대신에 내 감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는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달튼의 존재가 불러일으킨 용서와 평화만이 아니라 그의 실수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시아의 배려하는 시선을 만나 나는 그녀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래요. 난 정말 괜찮아 정말. 드렸습니다.